기재부는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고 검찰청은 해체가 됐습니다. 네.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년 뭐 유예이긴 하겠지만 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각각 법무부 행안부로 나눈다라고 이제 현재까지는 결정이 됐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는 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5년만 하기에 너무 아깝다. 맞아요. 진심이에요. 진짜로 네. 제 주변에 진짜 그 정치 무지랭이 엄청 많잖아요. 제 친구들조차도 만족감이 높아요. 그냥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냥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일본도 봐봐요. 네. 더 극우화 돼가고 있고 트럼프 난리치고. 다음 총리가 극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막 걱정이 되죠. 주변에 막 러시아, 중국, 뭐 어디 북한 만나가지고 난리치고. 근데 우리나라만은 그나마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대통령도 못한 일을 이렇게 빨리 하는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 좀 일 좀 이제 할 일이 산적했는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진짜. 그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사실 굉장히 절박한 얘기. 예. 이게 한 텀에 못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쭉 어떤 좋은 정부 정권이 이어오면서 어떤 연속선상이면 괜찮은데 완전히 후퇴시킨 거를 이 다시 4년, 그러니까 끌어와야 5년 되거든요, 동안에 다시. 네. 정상화하면서 미래로 가야 되니까 네. 너무나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 R&D 예산 같은 거를 전액 삭감해버리면은 그냥 뭐 예산만 복구시킨다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과기부를 이제 부총리급으로 좀 격상을 시키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네. 권력기관 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진짜 무엇보다 정말 일을 하려면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네. 야, 요거를 딱 띄어낸 거.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역시 네. 대통령의 큰 그림은 여기 있었다. 검찰 그렇게 토론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일하고 싶은 대통령이고. 네. 그런데 일을 하려면은 뭐 예산인데 거기서 막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 첫 발도 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정말 사람들이 전부 막 뭐 행안부 뭐 어디로 뭐 법무부 막 싸우고 있을 때 네. 그래 일단 알겠고 일단 이거 딱 뜬 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정통부 네. 그래가지고 딱 부총리로 승격. 맞아요. 와 정말 네. 저는 이런 게 바로 효능감이구나. 맞습니다.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요. 가능한 정말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이제 사실은 결국 이 일은 이제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교수님 옛말 말씀하시는 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고 경기도청 그리고 성남시정에서 다 해보셨던 일이라 네. 네. 이 조직 개편안도 하루에 발표되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네.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얘기로 넘어가면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아 이제 이진숙은 그냥 자동 삭제. 어우 깜짝이야 사진. 깜짝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좋네요. 깜짝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문화일보 폼 좋다. 아니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분들 쉽지 않았겠네요. 오. 매일 저분을 봐야 되는데. 위원이 이제 몇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사인 같은 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으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건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값은 같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과정을 매끄럽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대본은 아마 김용민 PD님이 쓰시는지 이렇게 네. 써 있어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어디서 빵을 조달하게 될까? 아 진짜로 이 여자만 보면 빵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에서만 사지 말고 딴 데서도. 네. 아니 대구시장 출마설이 여전히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준숙이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회가 개편이 되면서 자동 면직 수순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극우 유튜버들 한 바퀴 돌면서 나를 날리기 위해서 부처 개편까지 했고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겠죠. 대구시장에 대한 도전을 가시화할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동현 재판부란다. 지도부에서 이진숙을 과연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도 큰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미 전환길 씨가 공천했잖아요.
그니까 대단해. 네. 장동혁이 지금 마늘과 쑥을 먹고 있대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과 쑥을 먹고 이제 악수를 하는 바람에 고뭉자서 웅민의 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아, 웅민의 힘. 웅민의 힘이라고. 이제.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마늘과 쑥을 100일간 먹고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100일도 안 돼서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다. 네. 그걸 약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인간이 좀 덜 된 애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줬다. 굉장히 아량하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검찰 얘기 짧게 두 개를 짚어봐야 되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모든 게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국민 입장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대행. 그렇게 말은 저렇게 앞에는 저렇게 니주를 깔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검찰청 이름을 네. 개명이라니 네. 헌법에 이거 위반이다. 네. 이렇게 정면으로 다 쳤거든요. 네. 헌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검찰청 어디까지나 법률 기관입니다. 헌법에는 법무부의 외청.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 청구권 갖고 있는 것, 검사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네. 기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개명이 되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뒤로 나불나불 거리고 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거든요. 노만석 총장이 앞에는 이제 사과한다. 아마 그 사과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 수사관 2명과 그 국회 출석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난장을 친 네. 셈인데 수사관, 네. 그것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됐죠. 네. 근데 뒷말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마치 검사가 헌법 기관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검사는 헌법기관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청이 이제 헌법상 기관인 네. 것처럼 네. 말을 했어요. 근데 헌법에 보시면 이제 10장 130조 부칙 6조에 딱 2번 나오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법원이 헌법에 발부하는 거 검사에 하나 대한 나오고 규정을.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한다 이제 어디에서 임명한다 그게 이제 딱 2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기관인 것처럼 말하는 거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검찰청 검찰청은. 자체가 네. 그냥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지금 어쨌든 중수청으로 개편되면 경찰청처럼 경찰청장, 네. 중수청장이 네. 되는 거죠. 검찰총장이 아니고. 공소청에 네. 그러니까 검사가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법 12조 3항에 검사가 신청한 이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검사라는 뭐 이름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이 부분이 헌법에 있다는 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 영장 청구에 대한 제어가 된다면 사실상 뭐 이렇게 중수청, 공소청 나누고 이런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이 영장을 만약에 이제 검사가 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발부하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법원에서는 그나마 뭔가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듣고 자기가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검사가 영장을 꺾는 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경찰이 아무리 백날 첫날 신청을 해도 검사가 꺾으면 꺾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다퉈서 영장이 발부받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영장을 이제 법원에게 이제 청구할 때는 뭐 재청구도 있고 한데 이 뭐 경찰도 재청구하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영장 청구권에 대한 어떤 제어를 만약에 법률 규정으로 넣으려는 작업이 있었는데 뭐 이의 제기라든지 그런 거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영장을 검사가 천주로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아예 그거를 아예 그냥 법원으로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진짜 검찰청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정말 절대적으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부분은 네.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영장 그리고 청구.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면은 뭐 좋겠죠. 남은 유예 기간 동안 그럼요. 하고 네. 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했었던 얘기가 헌법 개헌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현 정권 내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시도할 네, 거라고 보고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아마 그 부분까지 네. 아마 고려하면서 대통령이 타임라인을 잡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그립감을 쥐고 이 검찰 개혁에 이제 안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크게 큰 그림을 정말 큰 그림을 그리려면 헌법 개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개헌이 필요하면요, 전 국민이 통합이 돼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정말 반쪽짜리 대통령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도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개헌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아마 저는 높은 확률로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후는 아니고 전에 나올 수도 있다. 개헌론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배경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이 87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87년에 이제 헌법 9차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6공화국이 열렸습니다. 공화국의 기준은 이제 그 국가 운영 체계가 바뀔 때만 하니까 9번 개정 중에 이제 6번이 바뀌어서 왔는데 87년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뒤에 95년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몬스터가 등장했죠. 2005년도에 아이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슈퍼, 울트라, 몬스터 이런 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어떤 생활 패턴과 이런 게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체계는 성문법 헌법 체계란 말이에요. 리비전 시스템이라고 하죠. 풀 리비전 시스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담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수정헌법 10조를 놓고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어멘드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새로 갖다 하나씩 붙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갈아엎을 때만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87년부터 몇 년 됐죠? 30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거의 40년 된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요즘 나오는 AI니 뭐 반도체 뭐 이런 건 아예 그런 가치를 담아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바꿀 때가 됐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상들이고 그 정점에 국가 전체적인 지도 체제 예를 들어 5년 단임제잖아요. 4년 중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개헌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저는 어쨌든 뭐 검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의 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짧게라도 요 얘기는 수사관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띠지 분실 캐묻고 있는데 너무 본인이 뻔뻔해. 스스로 준비한 내용에 남들 다 폐기에 비읍 시옷들아 병신들이라고 얘기한 거겠죠. 와. 폐기 나는 몰라 책임 수사 중이다. 남들 다 폐기의 보수들아. 보수들아. 어쨌든 요게 사실은 경력직도 아니어 보였는데 네. 되게 젊으신 여성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근데 뽐뿌 몸빵을 시킨 건데 와.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필성 변호사님의 말이 가장 그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보다 검찰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예, 맞아요. 검찰을 따르는 것이다.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천기 누설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저 수사관행 때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신유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일보 독자가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보만 딸랑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수사관들의 뭐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니면 누구 지시를 받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제보는 가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저 두 분과 또 이제 뒤에 차장 검사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 두 분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청, 검사 등등 그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회 네. 등등의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와서도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검찰이라는 집단이 오만한 집단이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봤습니다. 네.